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가족 담당 박지원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만나는 헤아림 교육 첫날인데요. 사실 헤아림이라는 가족 교육은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족분들의 고민과 힘듦을 나누고자 부족하지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진행해야 하는 한계점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하지만 교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 댓글이나 덕양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075-4799로 문의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회기로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은 첫 시간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들은 치매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고 지식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동일한 치매 어르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별 돌봄의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아림은 치매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돌봄의 긴 시간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지혜와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스스로를 돌보는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헤아림 교재는 치매 알기, 돌보는 지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대면 수업이라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헤아림 교재에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손녀가 있고 여기에서 할머니는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을 이해하며 들으시면 강의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냄비가 다 쫄았네.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요. 나도 그렇기는 한데 당신 나보다 심해. 며칠 전에는 같이 외출하기로 해놓고는 잊어버리고 혼자 나갔었잖아. 아니, 내가 뭐가 당신보다 더 심해요? 어쩌다 한번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 남은 인생 서로 챙겨주며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래도 그런 소리 말아요. 치매 환자 취급당하는 거 신경질 나요. 남이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똥오줌 싸는 옆집 영감탱이가 치매지. 난 멀쩡해요. 그 양반은 기억력이 괜찮던데? 시끄러워요. 네 엄마가 정 같지가 않아. 건망증도 늘었지만 고집도 세지고 좀 까칠하다. 이거 우울증 아니냐? 아버지는 왜 멀쩡한 사람을 정신과 환자 취급하세요? 그게 다 아버지가 젊어서 고생시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괜한 생각 말고 내가 좀 더 신경 써주고 챙기면 되겠지. 엄마가 똑소리 나니까 고생하면서도 번듯하게 자식들 잘 키우고 아버지 뒷바라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자. 잘 들으셨나요? 대화에서처럼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나이 탓일까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잘하면 괜찮은 걸까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전보다 기억력이 못하다고 합니다. 마치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과 유사한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기억력 저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긴 해. 나이 탓이겠지? 치매는 엉뚱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 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치매라면 가족들 고생시키지 말고 죽는 게 낫지. 가족들 몰래 검사나 한번 해볼까? 치매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할머니의 속마음은 치매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치매가 두렵고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럭저럭 살림도 하는 사람에게 괜한 소리를 했나? 옛날 일 기억하는 것 보면 나보다 낫긴 하지. 기억력이 괜찮으면 치매는 아니겠지? 내가 고생시켜서 그런 거라고 하니 이제라도 잘해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의 속마음은 똑소리 나는 우리 엄마가 치매일 리 없어. 병원 가서 검사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
요즘 바쁘기도 하니 좀 미뤘다가 심해지는 것 같으면 검사하면 되겠지? 그래, 치매는 낫지도 않는다잖아. 딸은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린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염려는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검사나 치료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런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서 속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8회기를 거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인의 다수 65%는 노화에 의한 기억력 저하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나이 탓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25%는 경도인지 장애, 10%는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분이 모여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할 때 두 분은 나이 탓이겠지만 한 분은 나이 탓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오른쪽 그래프는 치매 환자 100명 중 70명은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나머지 30%는 비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치매 환자 모두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치매 유병률을 보시면 100명을 기준으로 60대는 3명, 70대 초반은 6명, 70대 후반은 12명, 80대 초반은 25명, 80대 후반은 40명입니다. 나이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나이와 치매는 밀접한 관련성이 분명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이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0대 후반이라도 치매 어르신보다는 치매가 아닌 분이 더 많다는 점에서 나이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인데요. 뇌질환이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뇌질환인 경우 회복에 한계가 있지만 뇌 기능에 지장을 주는 신체 질환에 의한 병이라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맨 위의 계단에서 아래 계단으로 진행 속도를 표시했는데요.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단기 기억에서 시작하여 장기 기억 저하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기억력 외에도 뇌의 기능들도 서서히 손상되어 날짜, 공간, 감각 등도 조금씩 잃어가게 됩니다. 연도나 날짜 정도만 혼동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계절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장소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배회하기 시작하여 점차 익숙한 곳에서도 배회하여 집을 나갔다가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력 저하와 성격 변화도 서서히 나타나서 기억력을 거의 잃었을 즈음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상하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약 10년 전후에 갓난 아기와 다름없는 상태로 진행되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20년에 걸쳐 치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비알츠하이머병은 나이에 따른 건망증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우울증이나 몸에 약해져서 그런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달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착각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보다는 성격 변화, 의욕 저하, 손떨림, 거동 불편, 환시 등 다양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원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원인에는 레비소체, 픽병,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졸중, 영양결핍, 뇌염증, 두부 손상 등 수십 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가끔은 매독이나 에이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저칼륨혈증, 엽산 부족, 비타민 B12의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비소체 치매는 전체 치매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킨슨과 비교되는 질환이고 다른 점은 치매 증상이 운동 증상보다 먼저 나오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동하는 인지기능, 반복적인 환시, 손의 떨림, 뻣뻣한 움직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과 기억장애를 동반한다면 레비소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픽병은 생소하실 텐데요. 비교적 드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뇌의 신경세포의 진행성 파괴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임상적인 특징은 전두엽과 축두엽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성격 변화, 행동장애, 즉 무관심, 충동성, 탈억제, 개시력의 저하 등과 같은 전두엽성 행동장애와 과식욕, 과성욕, 시각실인증, 감정 반응의 둔화 등과 같은 축두엽성 증상이 나타나며 기억장애와 시공각 능력의 장애가 초기에는 나타나 알츠하이머병과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말기에는 심한 치매 상태가 되며 이때는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픽병을 전두 축두엽 치매의 한 유형으로 요즘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망증이 있다면 나는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고 한참 후에 생각난다든지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재채기 할 듯 말 듯 하는 것처럼 입 밖으로 확 나오지 않는다든지 베란다에 물건 가지러 갔다가 왜 왔는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의 일이나 대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망증 이외에 다른 증상이 없다면 대체로는 노화 현상일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치매는 무엇인가요? 치매란 성장하면서 습득된 능력이 후천적으로 소실되어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 능력 등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상태가 지속될 때를 우리는 치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변해서 신체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생활, 집안활동, 취미활동, 자기생활 등을 더 이상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는 뇌의 병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을 비롯해서 레비소체, 전축두엽 치매, 파킨슨 등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의해 치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치매가 되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해서 치매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수십 년 동안 뇌 속에 변화가 생기고 이후에 약간씩 증상들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그 지장의 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서서히 진행하여 치매가 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능력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나이가 드니까 생활 능력이 서툴어졌다고 간과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초기 상태의 치매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치매가 되는 퇴행성 질환으로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후의 치매, 두부 외상 후의 치매, 감염성 질환으로서의 치매, 신체 질병에 의한 치매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체적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치매 발생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하는데요. 훈련된 검사자가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 능력 등의 여러 가지 영역을 문답 또는 지필검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평가한 후에 통계 처리를 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학력, 성별을 보정한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의 손상이 진행되다 보면 차차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본인이나 가족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비록 일상생활은 혼자서 무리 없이 하더라도 신경인지검사에서는 저하를 보이고 치매와는 달리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주목받는 이유는 치매의 전 단계로서 약 10%는 1년 뒤 치매 상태에 이르고 6년 이내에는 약 80%가 치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간과할 게 아니라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는 아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퇴행성 뇌질환의 경과를 요약한 것인데요.
생존 기간 동안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이 있는가 하면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 시기를 지나 증상이 없더라도 뇌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 인지 검사상 이상을 보이는 경도 인지장애 상태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보이는 치매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각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다르며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도 치매를 진단받는 초록이 치매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8회기 동안 각 주제별로 자세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차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정신행동 증상과 치매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